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드디어 두 번의 2월판이 승사되었습니다. 11회차를 만약에 독식을 하신다면 예상 적중금이 30억을 조금 웃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리 설레일 필요도 없고 주눅드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상 하시던 매 회차 하시던 패턴과 스토리 구성 잊지 마시고요. 겨울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의 그 시청자님들 가운데서 30억 독식으로 가문의 부활에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11회차 따따블 승무패 첫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따따블 승무패 1번 대상 경기는요, 라리가 19위 그라나다가 리그 8위를 달리고 있는 발렌시아를 초대하는 일정입니다. 전반기 라운드에서는 발렌시아가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었죠. 그라나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9명이나 부강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적시 전력이 한 7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2명은 좀 교체 자원으로 활용을 할 것 같은데 그 7명이 좀 교대로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9명이나 부강을 했다는 건 그라나다가 잔류 의지를 분명히 내비쳤다고 보여집니다. 아르헨티나 산 로렌조에서 임대한 바탈라 키퍼는 지금 주전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맨유에서 임대한 그 최전방 오른쪽 라인의 펠리스트리와 그리고 잘즈부르크에서 임대한 중앙 삼선의 피옹트콥스키 또한 그라나다의 레벨업 과정에 일조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3연무 기간 동안 이러한 이적생들의 기여도가 없었다면 3연무가 아니라 3연패를 당했을 그라나다로 여겨집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해서 김민재의 동료가 된 사라고사의 공백을 펠리스트리가 얼마나 메워주느냐가 관건으로 보이고요. 바르샤 원정에서 보여준 펠리스트리의 활약 정도만 유지를 해준다면 잔류의 희망도 낙관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겨울인생입니다. 바르셀로나 점만 놓고 본다면 왼발 포워드 자원으로 클럽 브리에서 임대해온 마우아사의 팀 기여도 또한 기존 그라나다의 평균 평점을 상회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적생들의 활약이 이만큼, 그러니까 겨울 이적 시장이 끝나고 나서 이적생들의 활약이 그라나다만큼 좋은 팀은 이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좀 팀의 경기력이 레벨업 되었다고 보여지는 그라나다입니다. 다양한 포지션의 이적생들과 그리고 기존 포워드 라인의 우즈미 또 보예가 있죠. 이 우즈미와 보예가 기존의 우즈미 보예 사라고사에서 사라고사는 그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즈미와 보예가 포워드 라인의 지금 기둥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즈미와 보예와 그리고 여러 포지션에 지금 그 영입이 된 이적생들과 어떤 그 시너지를 한번 내어준다면 주말 발렌시아전의 결과 또한 희망적이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발렌시아는 3선의 파울리스타를 AT 마드리드로 이적 보낸 것 말고는 겨울 이적 시장을 관망만 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경기를 치를 누에브로스 카르메네스가 아니더라도 발렌시아 원정 경기력이 이상스러울 만큼의 기복을 감안한다면 승무패 어느 구간의 결과물이 도착하더라도 조금 더 이상해 보이지 않는 매치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유일하게 지우개 단 한 번의 찬스를 1번 경기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준비한 경기는 6번 매치업입니다. 리그 3위 바르셀로나가 벌써 10위까지 올라왔네요. 헤타페를 초대하는 일정입니다. 전반 라운드에서는 헤타페가 홈에서 0대 0으로 값진 무승부를 수확한 상태입니다. 헤타페는 지금 마틴 선수를 제외하면 그다지 신경 쓰실 만한 부재자 현황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고요. 헤타페도 그렇고 굳이 부상 선수를 들여다볼 만한 그런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비 감독의 이슈가 이 경기에 미칠 영향 또한 없다고 보여지고요.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던
그 부상 자원들이 90%가량은 복귀를 한 듯한 바르셀로나가 다시 선두 경쟁에 불씨를 지필 수 있는 그런 매치업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아방카 발라이도스 원정이나 어제 새벽 나폴리 원정에서의 바르셀로나는 잊어서도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페드리와 야말의 측면 스피드가 헤타페 3선의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알데레테의 지휘력을 시험에 들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라과이 국대였던 알데레테가 발렌시아를 재건하는데 아주 큰 몫을 하고, 큰 몫이 아니라 거의 뭐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테죠. 그 가야에게 편중되었던 그 발렌시아의 마지노선에 있는 라인업들을 기량까지 같이 일치월장을 시킨 알데레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렌시아 재건축을 마치고 나서 이제 헤타페 재건축을 위해서 헤타페에 둥지를 틀었는데, 역시나 뭐 명불허전이라고 알데레테의 경기력은 아직까지 아주 수려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 페드리와 야말이 21살, 16살이니까 굉장히 어린 선수들이지만 스피드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 알데레테가 지금 현재 중앙 3선에 위치하고 있는데 빌드업 과정에서는 거의 1선까지 올라오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아마 페드리와 야말이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데레테가 무너지면 아람바리가 없는 헤타페라는 상황에서 볼 때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도 보이고요. 헤타페 왼쪽 중원의 마틴의 상태가 아주 그 해롱해롱하다는 소식은 대용과 마주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용의 얼리 크로스가 레반도프스키에게 시시각각 파이널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건도안과 그린우드가 대결하는 그 헤타페의 오른쪽 라인,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게는 왼쪽 라인이 되겠죠. 그쪽 측면이 좀 백중세라기보다는 그나마 헤타페가 좀 공격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라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볼만한 그 측면 싸움이 될 것 같고요. 이 경기에서 제가 왜 측면을 부각시키냐 하면 제이미 마타이 스피드로 바르샤 2, 3선 중앙을 해집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마요랄의 그 산만한 볼터치로 바르샤 중앙 라인을 뚫기에도 상당히 버거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매치업을 좌우측 사이드를 선점하는 팀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봤고요. 아무래도 그 하프 스페이스는 바르셀로나의 차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측면 자원들의 기량 면에서는 그린우드가 뛰게 될 헤타페 우측 라인을 제외하고는 조금 치우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바르사의 우세가 좀 져집니다. 페드리와 야말이 레반도프스키 삼촌에게 비하인드 디펜스 크로스를 상납하는 현장을 자주 목격하게 되시는 6번 경기가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준비해본 경기입니다. 역시 라리가 경기고요. 8번 대상 매치업입니다. 라리가 12위 알라베스가 마요르카 16위죠. 마요르카를 초대하는 일정입니다. 전반 라운드에서 0대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요. 최종 종착지에서 승점이 같아질 우려가 있는 양팀인지라 뜻밖의 그 의문의 공격적인 포메이션으로 두 팀이 모두 나서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고도 있습니다. 상승세에서 잠시 숨고르기 하고 있는 알라베스로 보이지만 실상 경기력은 상승세가 꺾여 보이지가 않는 알라베스입니다. 세돌러가 빠져있는 그 중앙 3선은 이미 보수 공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돌러가 빠져있는 부분은 지금은 공백을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알라베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에스타디오 데 멘데스로사에서의 투쟁심만큼은 남다른 알라베스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마요르카는 마페오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중앙 마지노선의 라일료가 퇴장 징계 아웃되는 그 지난 경기에 퇴장 징계 아웃됐죠. 이 라일료가 징계 아웃된 부분은 아기레 감독의 A 옵션에 꽤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나스타시치
또 뭐 발리엔트, 곤잘레스, 코스타 뭐 이 선수들의 호흡은 아무래도 중심이 빠지니까 정상적일 수가 없을 테고, 심지어는 뭐 사무나 로드리게스, 산체스의 공수 전환 속도는 단 몇 초라도 느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라일로의 그 포지션에서의 그 아우라가 상당히 중요했다는 것이겠죠. 물론 개인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니까 뭐 회원님들이 신뢰까지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 그러면 미들라인의 사무, 로드리게스, 산체스의 공수 전환 속도는 단 뭐 몇 초라도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생각이 많아지니까요. 그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찰나의 패스미스는 알라베스의 1대1 찬스로 이어질 공산도 크고요. 늘상 있어야 할 자리에 있던 선수의 부재는, 특히 중앙 붙박이 3선의 부재는 그래서 힘이 드는 것일 겁니다. 마페오가 빠지면서 빌드업이 좀 비대칭적으로 가게 됐죠. 마요르카가. 아무튼 마페오가 오른쪽 마지노선이나 뭐 미들라인에서 어떤 빌드업 과정을 이끌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마페오가 빠지면서 빌드업이 비대칭적으로 가다 보니까 마요르카 공격 연계 작업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모로 그 업라인보다는 특유의 잠그다가 순도 높은 원찬스 베이드가 아마 잠그고 있다가 뭐 무리키나 뭐 라린이나 뭐 어떤 그 피니셔들의 그 어떤 뭐 집중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요르카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그 다운라인을 잘 시전하다가 순도 높은 원찬스 메이킹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마요르카도 뭐 득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여하튼 그 마요르카의 유일한 득점 수순이 되지 않을까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뭐 치고받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마요르카는 현재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라일료가 중앙에서 빠져 있고요. 그리고 마페오가 오른쪽에서 빠져 있는데, 만약에 같이 맞불 작전으로, 알라베스가 좀 공격적인 팀이니까 맞불 작전으로 나가다면은 뭐 경기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러다가 훅 갑니다. 마요르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요르카 아기레 감독은 일단은 뭐 5백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라일료 자리에 누가 들어갈지는 이제 가늠을 해볼 수는 없겠습니다. 아무튼 꼭꼭 잠그다가 아주 그 임팩트 있는 원찬스 메이드를 마요르카의 유일한 득점 루트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무승부 기운도 있는 매치업이지만 현재의 그 승무 구간이 비슷한 아주 고른 분포를 뭐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투표율에 투마킹을 한다는 것은 좀 투자 가치가 떨어져 보입니다. 뭐 승인 구간이나 무 구간의 단통으로 뭐 박아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겨울 인생은 일단 홈팀의 승리 구간을 공략해 볼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10번 매치업이고요. 라리가 22, 꼴찌죠. 알메리아가 리그 4위를 달리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초대하는 일정입니다. 전반 라운드의 성적은 AT 마드리드가 2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말 겨울 인생이 죽기 전에 그 알메리아의 승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들어서 3게임을 치른 알메리아고요. 2월 들어서 자나깨나 6게임까지 치러낸 AT 마드리드입니다. 2월 23일입니까? 오늘이 벌써 6게임이라면 거의 뭐 3일 간격으로 계속 치렀다고 봐야 되겠죠. 정말 그 이 부분에서 뭔가 전기불처럼 탁 그렇게 치고 가는 게 계신 독자님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해 2월 5일인가요? 마요르카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와 데칼 쿠마니 같은 매치업입니다. 그때 마요르카 단통 승리 기억나시는 독자님들이 있으시죠? 그때 정말 마요르카가 이기지 못했으면 저는 지금까지 쥐구멍 찾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잘만 하면 수아레즈가 복귀할 것 같은 알메리아가 돌아온 바티스탄과
여전한 아리바스와 함께 사고를 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구비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로베르토네가 부상당하기 전에 1승을 하지 못하면 알메리아는 빵승으로 시즌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알메리아는 현재 그 로베르토네가 빠지면 정말 무용지물 같은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리바스가 피니시 역할을 뭐 정말 잘해주고 있고 하지만 아리바스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좀 기복이 심하고요. 그리고 감정적인 어떤 그런 멘탈에서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잘할 때는 상당히 잘하는데 못할 때는 오히려 팀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로베르토네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 1선과 3선의 공수 연결고리는 알메리아가 그나마 로베르토네 덕분에 무난하게 시즌을 치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로베르토네가 모든 일에 뭐 만능은 아니겠죠. 로베르토네도 좀 그 경기가 부진할 때도 있는데 현재 알메리아의 라인업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가장 먼저 보이는 선수가 로베르토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언제 일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로베르토네가 건재할 때 알메리아가 첫 승을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 시작 그 휘슬을 불 때부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숨막히게 이어질 알메리아의 그 눈물겨울 것 같은 투혼을 응원해 보고 싶습니다. 단지 응원차에 응원하기 위해서 알메리아의 승리 구간을 픽한 건 아니고요. 예상 할 수 있는 라인업의 면면을 보더라도 불가능한 부분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닝 멘탈리티를 잃어버린 것 말고는 알메리아의 전력은 훌륭합니다. 30억이라는 잭팟의 그 발상의 전환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당연히 이겨야 할 AT 마드리드의 승리 구간과 유니폼이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될 알메리아의 승리 구간을 함께 담아가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편성해드렸던 30억 전쟁 11회차 승무패 일부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조그만 희망을 잭팟으로 만드실 수 있게 최선의 분석으로 2부 시간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짧은 시간이 아닌데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겨울 인생이었습니다. All I've ever needed was a nice cold man.